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헤쳐 볼 주제, 바로 도지코인 ETF입니다. 최근에 그 비트와이즈가 SEC에 현물 ETF 신청서를 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좀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 과연 이게 승인이 될 수 있을까? 된다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또 이걸 둘러싼 미국의 그 복잡한 규제 상황이라던가, 또 떠도는 소문들까지.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자료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요, 이 궁금증들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피델리티 전망 보고서도 있고, 비트와이즈가 실제로 낸 그 신청 서류 원문, 이것도 중요하죠. 코인베이스 CEO 인터뷰 내용, PwC 규제 보고서, 심지어는 그 도지코인 시정 조작 가능성을 분석한 연구 논문까지 정말 다양한 자료들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저희 탐구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도지코인 ETF, 이거 진짜 현주소가 어디쯤인지, 승인 가능성은 또 얼마나 될지, 그리고 여러 소문과 규제라는 그 안개 속에서 우리가 뭘 놓치지 말아야 할지 그 핵심을 한번 명확하게 짚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역시 가장 먼저 들여다봐야 할 건 비트와이즈가 SEC에 제출한 그 신청 서류겠죠. 2025년 1월 28일에 제출됐고 NYSE 알카 상장을 목표로 한다고 돼 있네요. 아직 승인 대기 상태고요. 네, 맞습니다. 그 서류를 보면요. 이게 신탁 트러스트 구조로 설계가 됐고 최소 발행 주식수는 10만 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 ETF의 순자산 가치, 그러니까 NAV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건데요. 이 사람들이 자체적인 가격 책정 벤치마크, 프라이싱 벤치마크를 쓰겠다고 밝혔어요. 가격 책정 벤치마크요. 그거 흥미롭네요. 근데 있잖아요. 도지코인 하면 변동성이 워낙 크고 또 소셜미디어 영향 엄청 받는다는 그런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저희가 봤던 그 시장 조작 연구 논문에서도 그런 점들이 좀 지적됐었고 이런 자산의 가격을 신뢰성 있게 추종하는 벤치마크 설계가 과연 가능할까요? SEC를 설득하려면 정말 철저해야 할 텐데요.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비트와이즈도 이 벤치마크 설계에 엄청 공을 들인 흔적이 보여요. 그냥 몇몇 거래소 가격 평균 내는 그런 식이 아니고요. 코인베이스, 제미니, 크라켄처럼 SEC 규제를 받는 주요 거래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실제 거래 데이터를 쓰는데 그냥 평균이 아니라 거래량 가중중앙값, 물륨 웨이티드 미디안 방식을 씁니다. 여기에다가 또 5분 단위로 데이터를 나눠서 처리하고 이상 거래를 걸러내는 필터링 과정까지 넣어가지고 특정 거래소에서 잠깐 오류가 났다거나 시장 조작 시도가 있다거나 이런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했다. 이 점을 아주 강하게 어필하고 있어요. 사실상 우리는 당신들이 SEC가 제일 걱정하는 그 조작 리스크, 그거 알고 있고 이걸 기술적으로 막을 장치를 이렇게 마련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적인 정확성, 이걸 넘어서 SEC의 그 근본적인 걱정거리, 즉 시장 조작 가능성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그 설계 자체에 담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상상이 전략적인 접근인데요. ETF 운영 방식 자체는 좀 어떤가요? 이걸 만들고 생성, 또 현금으로 돌려받는 상환, 그런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 지정 참가 회사, Authorized Participant라고 하죠. 이 AP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요. 실제 도지코인 거래는 프라임 실행 에이전트, 프라임 엑스큐션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재밌는 점은 필요하면 거래 신용, 트레이드 크레딧 이걸 활용해서 도지코인을 빌려서 팔 수도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이건 아마 ETF 운용의 유연성을 좀 확보하고 갑작스런 시장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장치로 보입니다. 신청서에 보니까 도지코인 자체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도 좀 있겠죠? 네, 당연히 있죠. 그 라이트코인에서 갈라져 나왔다, 포크됐다, 그리고 블록 생성 시간이 약 1분으로 비트코인의 한 10분보다 훨씬 빠르다. 이런 걸 장점으로 언급해요. 그러니까 거래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연산력, 그 해시레이트가 비트코인보다는 훨씬 낮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보안성이 더 약할 수도 있다. 이 점도 솔직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특징 하나하나가 다 SEC 심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이 모든 과정을 잘 거쳐서 도지코인 ETF가 덜컥 승인이 된다면 시장에서는 어떤 변화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비트코인 ETP 사례를 보면 그때 상당한 자금이 막 들어왔었잖아요. 정확합니다. 그 피델리티 보고서를 보면요. 미국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ETP들이 이미 전체 유통량의 한 5%에 달하는 10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죠. 엄청난 규모입니다.
ETF라는 건 기본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나 기존 금융 시스템에 익숙한 투자자들이 복잡한 과정 없이 규제된 환경 안에서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하고 또 신뢰도 높은 통로를 제공해 주거든요. 그래서 도지코인 ETF 역시 승인된다면 비슷한 효과, 그러니까 더 많은 기관 자금의 유입이라든가 투자자 기반 확대, 이런 걸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아, 전통금융 트레드파이어와의 다리가 이제 하나 더 놓이는 그런 셈이군요. 근데 최근에 도지코인 가격이 확 뛰었던 적이 있는데 이것도 혹시 뭐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걸까요? 아니면 혹시 다른 요인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주신 기사 중에는 그 쇼스퀴즈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네. 일부 분석에서는 최근 도지코인 가격 급등 배경으로 그 쇼 스퀴즈를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그 공유해 주신 솔라나 도지 랠리 관련 기사에도 나온 내용이죠. 그러니까 가격 하락에 베팅했던 공매도 투자자들이 예상과 다르게 가격이 오르니까 손실을 줄이려고 막 서둘러서 도지코인을 다시 사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가격 상승세가 더 가팔라졌다. 이런 해석입니다. 이게 ETF 승인 기대감과 직접적으로 딱 연결됐다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하지만 이런 현상은 도지코인 시장이 여전히 높은 변동성 그리고 투기적 심리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거죠. ETF 승인이라는 가능성 자체가 이런 투기적인 움직임을 좀 자극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결국 뭐 가장 큰 허들은 역시 규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은 아시다시피 SEC랑 CFTC 이 둘 사이의 관할권 다툼, 소위 영역 전쟁 때문에 더 복잡하다고 하던데요. 코인베이스 CEO 인터뷰나 PwC 보고서에서도 이런 부분이 좀 지적됐었죠. 맞습니다. 이게 어떤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볼 거냐 상품으로 볼 거냐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좀 없다 보니까 각 기관이 서로 관할권을 주장하고 또 소송을 통해서 규제 방향을 정하는 그런 방식, 집행에 의한 규제, Regulation by Enforcement라고 하죠. 이 방식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게 새로운 상품, 특히 도지코인 같은 알트코인 기반의 ETF 승인 과정을 더욱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입니다. 그런데 그 PwC 보고서를 보면요. 최근 미국 행정부 기조가 조금씩 좀 암호화폐 친화적으로 바뀌는 것 같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집행에 의한 규제에서 좀 벗어나서 더 명확한 규칙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들이 디지털 자산을 좀 안전하게 보관, 수탁하거나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좀 더 명확해진다거나 또 디지털 자산이 만약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에 이걸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SEC의 새로운 가이드라인 같은 게 마련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죠. 하지만 이게 곧바로 도지코인 같은 이런 밈코인 기반 ETF의 승인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SEC의 최우선 순위는 뭐니 해도 여전히 투자자 보호랑 시장 조작 방지니까요. 아, 그래서 비트와이즈가 신청서에서 그토록 벤치마크의 조작 방지 설계라던가 또 상장될 거래소 NYSE 알카와 SEC 간의 그 포괄적인 감시 공유 협약 CSSA 체결 사실 이런 걸 강조한 거군요. SEC의 그 핵심 우려 사항에 정면으로 대응하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우리 ETF는 당신들이 우려하는 그 시장 조작 위험, 그것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됐고 시장 감시 체계도 갖추고 있다. 이 점을 입증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EC는 이런 요건들을 아주 까다롭게 심사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최근에 마치 SEC가 여러 알트코인 ETF 신청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는 식의 그런 헤드라인이 돌아서 좀 혼란스러웠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 MEXC 거래소 관련 기사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도지코인 ETF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지? 그래서 이게 진짜 호재인지 악재인지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 헤드라인 말씀이시군요. 저도 봤습니다. 저희도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그 MEXC 관련 자료를 확인했는데요. 헤드라인만 보면 XRP, LTC, 솔, ADA, 도지 등등 여러 알트코인 ETF에 대해서 SEC가 철회를 요청했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런데 실제 기사 본문을 저희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전혀 다른 프로젝트, 블록데그를 홍보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더라고요. 전형적인 낚시성 제목이었던 거죠. 따라서 현재로서는 SEC가 비트와이즈의 도지코인 ETF 신청을 포함해서 특정 알트코인 ETF 신청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철회를 요청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비트와이즈 신청은 여전히 유효하게 검토 진행 중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아, 정말 확인되지 않은 정보, 특히 이런 자극적인 헤드라인에는 휘둘리면 안 되겠네요. 그럼 그 SEC ETF 철회 소동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그냥 해프닝으로 봐야 할까요? 이게 뭐 호재도 압재도 아닌 건가요? 글쎄요, 단순 해프닝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 루머 자체는 사실이 아니었으니까 뭐 직접적인 악재는 아니죠. 하지만 그런 루머가 왜 그렇게 쉽게 퍼지고 또 시장의 관심을 확 끄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그만큼 알트코인 ETF 승인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과 또 불안감이 공존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또 SEC의 그 엄격한 심사 기준이나 알트코인이 가진 내재적 위험, 그러니까 뭐 변동성이라든가 조작 가능성 같은 거요.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꽤 넓게 퍼져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루머가 돈다는 것 자체가 규제 환경의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나쁜 신호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ETF에 대한 시장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될 여지도 있는 거죠. 중요한 건 결국 루머가 아니라 실제 진행 상황과 팩트에 집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명심해야 할 부분이네요. 자, 그럼 이제 ETF 승인 여부와는 좀 별개로 도지코인 자체가 가진 그 독특한 성격에 대해서도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죠. 밈코인이라는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니잖아요. 그렇죠. 도지코인은 뭐 탄생 배경부터가 기술적 혁신이나 뭐 실용적 가치보다는 커뮤니티의 어떤 즐거움 그리고 온라인 문화 현상에 기반했죠.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레딧 토론 글들을 봐도 밈이 꼭 나쁜 건 아니다. 커뮤니티가 곧 가치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실체 없는 밈을 쫓는 건 위험하다. 이런 의견도 공존하잖아요. 중요한 건 이런 특성 때문에 전통적인 자산 분석의 잣대와 다른 뭐 유틸리티 코인과는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그 시장 조작에 대한 우려도 빼놓을 수가 없죠. 관련 연구 논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던데요. 네, 저희가 검토한 그 논문 말이죠. 소셜미디어 데이터랑 블록체인 상의 거래 데이터를 함께 분석해서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를 제시해요. 예를 들면 특정 유명 인사, 특히 일론 머스크의 트윗 하나하나가 도지코인 가격 변동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걸 실증적으로 분석했더라고요. 논문에서는 뭐 GSADF 같은 통계 기법을 써서 과거 가격 급등 시기에 여러 차례 버블 현상이 나타났었다는 증거도 제시하고 있고요. 또 소수의 대규모 보유자, 이른바 고래라고 하죠. 이 고래들의 지갑 움직임이라든가 상대적으로 높은 토큰 보유량 집중도, 이건 역시 잠재적인 가격 조작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 특정 인물의 말 한마디나 소수 보유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이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통계적으로도 버블 가능성이 확인되었다는 점, 이런 밈코인으로서의 어떤 본질적인 특성과 또 실증적인 조작 우려 데이터가 ETF 승인 심사에는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SEC의 핵심 역할 중 하나가 바로 투자자 보호인데 이렇게 외부 요인에 좀 취약하고 잠재적 조작 위험이 높은 자산을 기반으로 한 상품을 승인하는 데는 뭐 극도로 신중할 수밖에 없겠죠. 비트와이즈가 신청서에서 그 정교한 가격 벤치마크나 시장 감시 체계를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SEC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필사적인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노력이 SEC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그게 관건이겠죠. 자, 오늘 도지코인 ETF를 둘러싼 여러 겹의 이야기들을 한번 파헤쳐봤습니다. 비트와이즈의 ETF 신청은 현재 SEC의 심사대에 올라 있고요. 만약 승인된다면 기관 자금 유입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의 그 복잡한 규제 환경, SEC와 CFTC 간의 미묘한 신경전, 그리고 무엇보다 도지코인 자체가 가진 밈이라는 그 독특한 정체성과 시장 조작에 대한 깊은 우려 등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 나눴던 SEC ETF 철회 요청 같은 루머는 사실이 아니었다는 점도 저희가 확인했고요.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도지코인 ETF가 최종적으로 승인이 된다면 이게 단순히 투자 옵션 하나가 늘어나는 걸 넘어서 온라인 밈 문화에 기반한 자산이 제도권 금융 시스템으로 편입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글쎄요, 그저 한때 뜨거운 투기 열풍을 반영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게 될까요? 더 나아가서 도지코인의 장기적인 가치는 과연 ETF 승인이라는 이 제도적인 인정에 달려 있을까요? 아니면 그 저변에 있는 아주 강력한 커뮤니티의 지지, 그리고 아직은 미지수지만 미래의 기술적 발전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할까요?
오늘 살펴본 연구 결과처럼 특정 인물의 영향력이나 고래들의 움직임이 여전히 큰 변수로 작용하는 이런 자산인데 과연 ETF라는 이 제도권의 틀이 이런 예측 불가능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또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을지 이것도 계속 지켜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도지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미래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